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2021년 9월 현재의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백신을 맞고 급성백혈병이 생겼다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민원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현재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혈액내과 전문의로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생각도 있지만 바로 직전에 저희 대한혈액학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셨기에 저도 그 내용을 숙지하고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대한혈액학회의 대변인이나 어떤 권위자의 자격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전달해 드리는 내용임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현재 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난 직후에 급성백혈병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좀 굉장히 의아스러운 상황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코로나 백신 때문에 급성백혈병이 걸렸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급성백혈병이 생겼으니까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접할 때 저희가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일반인들께서 코로나 백신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백신 접종률이 떨어질까 걱정되기도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급성백혈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까 봐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급성백혈병은 뭐 통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연간 보고에 따르면 1000명이라는 보고도 있고 어떤 보고에서는 이제 연간 4000명 정도가 급성백혈병으로 진단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4천만, 5천만 기준으로 했을 때 10,000명 중에 1명꼴로 백혈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합리적인 추론, 그러면 과연 진짜 코로나 백신이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인과관계가 별로 없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배경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급성백혈병의 발생하는 이유, 원인에 대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과 너무 다른 상황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맞고 급성백혈병이 생겼다는 보고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급성백혈병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생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내용 또한 최근에 대한혈액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인과관계에 대한 대한혈액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지금 백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것은 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왜 생기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를 만드는 조혈모 세포가 점차 분열하고 분화해서 성숙한 백혈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백혈구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가 생기면서 어느 단계에서 분화가 멈춰버리거나 또는 이상한 방향으로 분화하는 그러한 경우에 급성백혈병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혈액암의 특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유전자 이상입니다. 유전자가 이상이 생기면 이 조혈모 세포로부터 백혈구를 만드는 과정에 아주 섬세하게 이런 유전자에 의한 설계도에 의한 이 세포의 생성과 분열과 발달이 잘 조절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유전자, 즉 설계도 이상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 이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을 보면은 뭐 벤젠과 같은 화합물도 있고 또 예전에 일본에서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이 원자폭탄에 의한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서 그 당시 많은 백혈병 환자가 생겼던 것을 보면은 방사선 노출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급성백혈병이 생기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벤젠이나 방사선 노출과 같은 것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 기전 왜 생기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잘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드시면 들수록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자꾸 고장이 나는 거죠. 정상적인 세포를 못 만들고 그 중에서 유전자가 이상이 생기는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유전자 이상이 생기는 세포들을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미리 조기에 발견을 해서 그런 세포들을 제거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그런 능력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이런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더 잘 생긴다. 이렇게 저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전자 이상이라는 것이 같이 동반되어야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즘 유명한 백신이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뭐 이런 얀센 백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백신들은 우리가 예방하고자 하는 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표면에 있는 항체라는 물질을 집어넣어서 몸에서 이런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반응을 유도를 해서 면역 반응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최근에 나온 몇 개의 백신들 특히 이제 코로나 백신 중에서는 우리 유전 물질 중에서 mRNA라는 백신이 있는데 이 mRNA를 주입해서 만드는 백신들도 이 mRNA라는 것 자체가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유전자 이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 mRNA라는 물질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즉 염색체에서부터 이 염색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이 mRNA라는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이런 백신이 세포의 유전자 이상을 일으켜서 백혈병을 만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병이 발생하면서 증상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지금 백신을 맞으신 분들을 보면은 대개 백신을 맞고 짧게는 3일, 길게는 뭐 몇 주 안에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통 백혈병이라는 것도 혈액암의 일종이고 이 혈액암이 처음에 문제가 되는 암세포가 처음 최초로 생겼을부터 증상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은 대개 일반적인 고형암, 즉 뭐 폐암, 위암 이런 암의 경우에도 보통 수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액암도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은 처음에 발생했던 세포들이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것이 확실한 증상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물론 고형암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고형암보다는 훨씬 빨리 성장하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은 길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수개월에서 몇 년 정도, 수년 정도 걸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러한 백혈병 세포가 유전자 이상 또는 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백혈병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를 해보면은 백신을 맞고 3일 내지 또는 수주 안에 이런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그게 환자가 문제를 일으킬 때까지의 증상 발생까지의 기간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긴데 이 수일에서 수주 안에 이렇게 증상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조금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맞고 있는 독감 예방 접종, 즉 인플루엔자 백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도 결국은 이 예방 접종, 이 바이러스에 의한 백신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백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접종되고 지금까지 수십 년의 이 접종 경력이 있었던 인플루엔자 백신을 보면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고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생겼다는 보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고, 사실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상황, 즉 백신을 맞고 백혈병이 발병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백신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백신을 맞고 백혈병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사실 발생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건강한 소아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뇌수막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접종한 환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몇 년간 경과를 봤더니 이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한 아이들에서 오히려 소아 급성백혈병의 빈도가 맞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더 떨어졌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모든 백신의 종류를 종합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을 맞고 급성골수성 백혈병 또는 급성백혈병에 발병했다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봤을 때 그러면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연간 약 1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급성백혈병 환자들이 진단이 됩니다. 빈도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5천만 명 중에서는 10,000명당 1명 정도가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 1차 접종률은 약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40% 중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5천만 중에서 약 2천만 정도가 지금 현재 접종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2천만 명이라면은 이 중에서 사실은 백혈병이 1년에 백신을 맞고 안 맞고에 관계없이 약 1000명에서 2000명은 생겨야 됩니다. 연간 1000명에서 2000명이라고 하면은 한 달에 사실은 30명, 30명보다 더 많네요. 한 달에 한 100명 정도는 백혈병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명이 전부 다 백신을 맞았으니까 이 100명이 전부 백신 때문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선후관계가 바뀐 걸 수도 있겠죠. 원래부터 이분들이 백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우연히 백혈병이 진단된 걸로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사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급성백혈병이 생긴 다음에 보통 환자분이 증상이 생길 때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 급성백혈병이 그 직전에 증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 큰 증상이 없다가 보통 증상이 생기기 약 1개월, 2개월 전부터 몸무게가 빠지거나 열이 나거나 여러 가지 힘든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피검사를 하고 급성백혈병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만약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은 사실은 급성백혈병으로 진단될 때까지 오히려 증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진단이 될 수 있었던 사례들이 환자분들이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백신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 즉 열이 나고 피곤하고 몸이 쑤시고 이런 멍이 들고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이제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해봤는데 검사를 하고 났더니 이렇게 백혈병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생겼다. 오히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런 급성 백혈병을 완전히
그 증상이 확실하게 나오기 전에 조기에 진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급성골수성 백혈병 자체가 백신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한 증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급성백혈병이 완전히 나빠져서 정말 심각한 증상이 나오기 전에 일찍 병원에 찾아오셔서 피검사를 해보니까 그 결과 급성백혈병이 진단됐고,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백신을 맞고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된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마음 심정을 이해합니다. 특히 급성백혈병에 걸리신 분들이 처음에 받는 충격과 놀라움, 그런 것들을 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급성백혈병으로 진단이 되신 이후에는 도대체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을까?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나름대로는 잘 살아왔는데 왜 이런 엄청난 병이 나한테 생겼을까 하고 비난하고 자책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인간은 누구나 어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백신을 맞았고 그 백신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백신을 의심하실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지식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신을 맞고 백혈병, 특히 급성백혈병이 진단되신 분들, 백신을 맞고 생겼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오히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내가 증상이 빨리 나타나서 급성백혈병을 빨리 진단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치료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결국 급성백혈병을 이겨내고 반드시 완치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러한 뉴스를 접하시는 많은 일반인들께서는 이 백신이라는 것을 맞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성백혈병과 같은 무서운 병도 생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백신을 기피하지 마시고, 이것은 아주 일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신과 이 급성골수성 백혈병, 급성백혈병과의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백신을 맞고 급성골수성 백혈병, 급성백혈병이 생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불완전한 백신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이를 통해서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고 빨리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 개인적인 사견도 있지만 대한혈액학회의 공식 발표 내용을 제가 숙지하고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린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대한혈액학회의 공식 대변인 자격이 아님을 역시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국민들, 그리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림프모근 백혈병 환자분들의 완치와 치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희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